예링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자신의 글, 그러나 매우 힘있는 글을 통해 제1장에서 법은 들판의 풀처럼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만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뒤에 제2장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펴나갑니다. 제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부터 내 글의 진짜 주제인 구체적인 법을 위한 투쟁 이야기를 해보자. 이 투쟁은 법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때 야기된다. 그런데 개인의 권리가 되었건 어느 한 나라의 권리가 되었건 이런 위험이 생기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투쟁은 저 꼭대기에 있는 공법과 국제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밑 골짜기의 사법에 이르기까지 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반복된다. 사실 그렇죠. 어떤 권리에 대한 위험 요소 그리고 실질적인 침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부는 걸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이 바람에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그것이겠죠. 예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폭동, 혁명, 이른바 사적 제재로서의 린치, 주먹법, 주먹다짐이죠. 중세의 봉건법, 우리 시대의 마지막 잔재인 결투, 마지막으로 정당방위와 법을 통한 소송행위, 이 모든 것들은 그 추구하는 목표, 탈취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고 투쟁의 형식과 차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권리를 위한 투쟁, 법적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똑같은 드라마의 형식과 장면들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인류가 있어온 이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을 또 지키기 위한 온갖 형태, 어떤 것은 좀 야만스럽고 거칠고 폭력성을 띠고 있긴 하더라도 그 실질은 들여다보면 권리를 위한 투쟁, 법적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싸움이 다 옳다거나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부인당하고 침해당했을 때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형태 중에서 마지막에 예를 든 소송을 갖고 법이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법이 법다움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뭔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예로 드는 것은 이것이 가장 세련되어 보이는 이성적 방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든다고 합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내가 모든 투쟁의 형식들 중에서 가장 폭력성이 적은 것, 다시 말해 소송의 형태로 개인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법적 투쟁을 주된 예시로 드는 이유는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법률가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적 심리의 과정에서 사건의 실제적인 본질이 법률가들과 일반인들에게 모두 그냥 묻혀서 지나갈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어느 사건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성격은 소송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투쟁에서는 그 안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런 모든 경우에는 돈이건 그 밖의 재화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 길을 쓰고 지키거나 되찾아야만 한다는 사안의 본질이 뚜렷하여 어떤 바보라도 왜 싸워야 하는지 이해하고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에 왜 싸우지? 그냥 양보하면 안 돼? 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송 말고 든 것들이 뭐가 있죠? 폭력적으로 보이는 결투, 폭동, 전쟁, 혁명. 이것들 속에는 뺏고 지키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결투를 통해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3자가 그런 거 좋게 좋게 넘어가지 뭘 그런 거 갖고 뭐 싸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송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차라는 과정을 통해 제3자가 볼 때는 무엇이 투쟁의 대상인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정당한 것인지 확실하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 역시 권리를 위한 다른 투쟁들과 마찬가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예링의 분석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그 상대에게 저항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투쟁의 상태로 돌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쟁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저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있다. 이 선택지에 대한 그의 답이 무엇이건 간에
두 가지 경우 모두 일정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 한 경우는 평화에 대한 대가로 법이 희생된다. 다른 경우에는 법에 대한 대가로 평화가 희생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하에 놓이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개인적 사정에 따라 어느 쪽이 더 견디기 쉬운 희생인가. 부자는 평화를 위해, 즉 마음의 평온이죠. 마음의 평온을 위해 다툼의 대상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금액이라도 상대적으로 그에게는 큰 것이기에 그걸 위해 자신의 평화를 희생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라는 원칙을 위한 투쟁의 문제는 각각의 경우에 내려질 결정에 따라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저울에 놓고 잰 다음에 여기에 따라 결정하는 단순한 계산 문제로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예링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현실은 전혀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일상적 경험은 투쟁의 목적물의 가치만 놓고 볼 때는 거기에 들일 수고, 스트레스, 금전적 대가 지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소송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개울에 동전 한 개 떨어뜨렸다고 그걸 찾기 위해 동전 2개의 값을 지불하고 그걸 되찾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걸 되찾기 위해 얼마나 들여야 할까 하는 것이 순전히 단순한 산수 문제다. 그렇지만 소송을 하려고 들 때는 왜 이런 식의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소송에서 이길 거라 계산하고 그래서 소송 비용은 전부 상대방에게 물리면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변호사들은 승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송 전망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이런 답변을 듣는지 모른다. 소송할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해 타산을 놓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터무니없이 비이성적인 행동 양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보통 듣게 되는 말은 이렇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을 고통이 확실할 때조차도 상대방에게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걸로 만족하는 소송 매니아거나 순전히 싸움을 즐기는 싸움꾼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의 답이다. 예링은 이런 식의 평가가 과연 맞는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적으로 벌이는 투쟁의 경우를 일단 이 정도로 끝내고 이들의 처지에 두 나라를 대입해보자. 한 나라가 불법적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1평방마일의 땅을 빼앗았는데 이 땅은 황폐하고 가치라고는 없는 땅이다. 빼앗긴 쪽에서는 전쟁을 해야만 할까? 이 문제를 이웃이 자기 밭 몇 평을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어 경작했다거나 자신의 목장으로 돌무더기를 좀 옮겨놨다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농부를 향해 소송 매니아로 간주하는 그 이론과 똑같은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가치라고는 없는 1평방마일의 땅이 수천 명이 희생되고 일반 백성의 집에서 수도에 궁궐을 이르기까지 온갖 비극과 비참함으로 가득 채우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만한 의미가 과연 있을까? 그 황무지 몇 평을 뺏기지 않을 목적으로 인해 이러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농부와 민족을 재는 잣대가 똑같다면 그런 판단이 내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농부에게 주는 조언과 같은 내용을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법의 침해를 놓고서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말 없이 넘기는 나라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판결문에 제 스스로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길 것이다. 아무 저항도 없이 이웃 나라로부터 1평방마일의 땅을 빼앗기는 민족은 언젠가는 나머지 땅도 빼앗기게 되어 마침내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토라고는 갖고 있지 못할 것이기에 하나의 국가로 남아있는 것도 끝장나고 말 것이다.
사실 그런 민족이라면 더 나은 운명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민족이든 그 가치를 불문하고 비록 1평방마일의 땅에 불과하더라도 그걸 위해 군대를 동원해야 한다면 왜 농부는 한일양의 밭으로 인해 싸우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신이 허락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격언에 따라 농부의 소송은 기각해야만 한다. 이게 맞는 걸까? 1평방마일의 땅을 놓고 어느 민족이 싸우는 건 그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민족의 명예와 독립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의 목적물이 지닌 가치와 그 분쟁을 통해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기타 희생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그런 소송들에서 핵심은 그 분쟁 목적물의 하찮은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목적, 다시 말해 그 자신에 대한 자기 주장과 권리에 대하여 그가 갖는 인격적 감정인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는 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게 송사에 따르는 온갖 희생과 불편을 더 이상 이리저리 재지 않는다. 그의 눈에 있는 목적이 동원할 수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밟도록 촉구하는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그냥 두면 계속 견뎌내야 할 불의로부터 오는 도덕적 고통이다. 그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종종 그런 것처럼 그 정도 돈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자선기관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가 인정받도록 관찰하는 것이다. 내면의 소리는 그에게 속삭인다. 너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걸려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몇 푼 안 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 법적 권리에 대한 감정, 자존감이라고 요약하면 그 소송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벗어나 인격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따르는 수고와 불안을 감당하는 대신 평화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간단히 이렇게 말하면 될까? 그건 개인의 취향과 기질 문제다. 어떤 사람은 분쟁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 결론 모두 정당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지 아니면 포기할지의 선택까지도 하나의 권리로서 남겨놓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이런 관점이야말로 가장 맹렬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그리고 법의 본질 그 자체에 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가 일반적으로 퍼져나간다면 법 자체는 아주 결단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 앞에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따위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잘못 앞에서 겁쟁이처럼 주량낭쳐야 한다고 떠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에 대하여 나는 반대하면서 대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불의에 대한 저항, 법의 영역에서 저질러지는 잘못에 대한 저항은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적 자기 보존이라는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까닭에 스스로에게 의무가 되고 동시에 법의 자기 주장은 잘못에 대한 저항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게 될 목적에 따라 내가 정립한 이론이다. 자, 예링의 말을 보면 이런 거죠. 국가가 한 평의 땅이라도 빼앗기게 되면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는 것이 그 국가를 유지하는 길이라면 법 역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게 되면 법의 존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저항은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의무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것이 어떤 법인가? 정당한 법이 아니라면 그 법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역시 법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하진 않겠죠. 그런 점에서 예링의 법을 위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어떤 법이 정의로운 법이며 인간 사회에 바람직한 법인가 하는 실체적 정의론과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